태국 중부에 논타브리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차오프라야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데요. 수도 방콕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2023년 4월 1일 아침 오토바이를 타고 노인이 한 사원 근처를 쓱 지나가는데 이거 무슨 냄새야? 썩은 비린내가 이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나 싶어가지고 이때 이 노인이 자기도 모르게 그 냄새를 쫓아간 거예요. 다다른 곳은 근처 도랑. 여기서 더 진동을 하네. 쓱 안을 봤더니 역시나 여자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신고가 들어갔어요. 당시 시신 상태는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요, 목에 수건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칼자국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구타 흔적과 목이 졸린 흔적도 선명히 있었어요. 그 상태로 큰 비닐 포대자루 같은 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망 직전까지 지옥의 경험을 했던 것 같다고. 신체적인 특징과 시체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여성은 20대로 살해된 건 약 한 3일 전으로 추정됐어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구인 걸까? 경찰이 피해자 신분 조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한 경찰관이 순간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어제 오후에 톰브리 대학의 한 선생님이 경찰서에 와서 실종신고 하나 했었는데 그 실종자도 20대 아시아 여자였는데 중국 여자, 지금 사망한 여자 특징이 좀 비슷한데 이 여자가 실종자 아니야? 바로 대학교 측에 연락 확인 들어갑니다. 결과는 맞네. 사망한 여성은 중국 유학생 진칸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요 22살로 톰브리 대학 음악과 3학년이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이 대학의 음악과가요 되게 알아준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그 전 세계를 위협했던 전염병, 그 병으로 인해 내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중국 유학생이었잖아요. 온라인 수업인데 굳이 내가 계속 태국에 있을 필요 없죠. 중국으로 돌아가서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2023년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023년 3월 8일 학교에 가기 위해 중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태국에 온 후 약 20일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3월 31일 뜬금없이 그녀의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자기 딸 진칸이 납치됐다고. 지금 범죄자가 자기한테 전화 와서 딸 목숨을 걸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화가 끊긴 후 아버지는 다시 그 범죄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무응답. 답답하고 걱정이 된 아버지가 학교에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학교 측도 진칸의 상황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죠. 경찰 바로 수사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연 바로 다음 날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태국 경찰은 바로 학교와 그 주변 CCTV부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학교에 나타난 시간은 3월 28일 점심 12시 54분경. 그 후에 저녁 6시 40분경 학교 주변에서 한 번 더 포착돼요. 근처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네. 그 후 저녁 8시쯤 택시를 탑니다. 어디 가나 봤더니 한 쇼핑센터에 가네. 여기서 한 30분 정도 아이 쇼핑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아이 쇼핑을 하고 딱 가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라, 나오자마자 붉은색 승용차에 타더니 가버려요. 어디로? 논타브리 지방의 한 빌라로. 이 차가 멈춰선 빌라는요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딱 촉이 오죠. 진칸 이 빌라에서 살해당했구나. 지금 이 차 운전하고 있는 놈, 아이 쇼핑하고 나오던 그녀를 차에 태운 놈이 범인이구나. 그럼 이 차 주인 누구냐 봤더니 와, 같은 중국 남자야. 네가 진칸 죽였지? 신문했더니 죽어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날 차 몰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3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루 일당으로 얼마씩 줄 테니까 차를 한 10일 정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일까지 빌려준 것 뿐이에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이 차주인이 하는 말이 30일까지 쓰고 주기로 했는데 이 3명이 29일까지 쓰고 3차례 싹 해가지고 돌려줬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이 문제의 빌라 주인도 찾아갔어요. 주인이 하는 소리가 저 며칠 전에 저희 집을 임대료 줄 테니까 한 달만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태국 여자 한 명한테 세줬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딱 9일 뒤 29일 날 뜬금없이 그 태국 여자가 저 아줌마 사정이 생겨서 집에서 못 살게 됐어요. 전에 제가 드렸던 임대료 환불해주세요. 자, 이 두 사람의 증언과 CCTV를 토대로 봤을 때 용의자는 무려 4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차 빌린 놈, 집 빌린 년, 그리고 CCTV 속 그 집에 들어가는 2명까지 약 4명. 경찰은 우선 CCTV를 통해 3명의 신원을 확인해요. 와, 기가 막히게 다 중국인이야. 허베이성 출신. 바로 이 3명 체포하려고 주거지 알아내 덮쳤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냐? 보니까 이놈들 3월 30일에 다 중국으로 톡겼네. 이에 태국 경찰은요, 중국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에 허베이성 경찰이 얼마 안 가 바로 용의자 3명 검거합니다. 자, 지들끼리 연락하는 게 있었던 건지 뭔지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이 3명이 중국에서 잡힌 날, 그 같은 날 태국 여자 1명도 톰부리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저 자수하려고 왔는데요. 자기도 한패라고. 이 자백한 여자에 의해 이 사건의 진상이 비교적 쉽게 밝혀지는데, 와, 기가 막힙니다. 자, 우선 앞서 중국으로 톡겼던 3명이죠. 피해자 진칸과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친한 게 뭐야. 이 3명 중에 1명은요, 진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저우펑페이. 뭐야 지금? 진칸은요, 2002년 7월 중국에서 선생님인 부모님 아래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중국에서 나름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녀는 성격이 명랑하고 야무딱지고 낙천적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지금 SNS 같은 싸이월드 같은 다모임 같은 이런 온라인 활동도 되게 잘했다고 해요. 또래 다른 여자들처럼 화장품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음식 좋아하고 진정한 사랑도 갈망하고. 그녀는요, 일찍이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이 아주 안 좋아. 입이 걸레야. 주둥이만 열면 욕을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이것도 별론데 돈까지 막 빌려 최악입니다. 결국 이 둘 안 좋게 헤어지게 됐죠. 그렇게 혼자 지내다가 2022년 9월 온라인에서 저우펑페이를 만난 거예요. 그는요, 헤어 미용사였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대한 많은 지식과 실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진칸 역시도 머리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구가 된 둘은요, 머리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더 친해집니다. 그런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 저우펑페이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고, 아우 얘 뭐야, 내 걱정해주는 거야? 호감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얘랑 사귀고 싶어. 당시 저우펑페이 또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플러스로 뭐야, 진칸 부모님이 모두 선생님이야? 집이 나쁘지 않게 사네? 그런 상황에서 진칸이 한날 그러는 거예요. 저우펑페이 나 곧 있으면 태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사실 나 태국에서 유학 중이었거든. 전염병으로 인해 잠깐 중국에 들어왔던 거야. 이제 학교 수업 때문에 다시 태국에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웬걸 저우펑페이가 그래? 나도 갈까? 같이 갈까? 태국에서 우리 둘이 신혼 부부 마냥 같이 지낼까? 이 말에 두근두근 막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뭐야? 저우펑페이 지금 나한테 사귀자고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자기 절친한 친구인 왕샤한테 자랑한 거예요. 야, 저우펑페이가 나랑 같이 태국 가겠대. 어떡해. 그랬더니 친구 왕샤, 야, 그 말을 믿냐? 그냥 한 말이지. 태국 유학 가는 게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너도 참 순진하다. 그러니까 진칸, 그냥 진짜 해본 말인가? 하지만 저우펑페이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어요. 태국에 진짜 갑니다. 왜? 목적이 뚜렷했으니까. 무슨 목적? 사실 진칸이 태국으로 간다는 소리 딱 한 그 순간부터 이 새끼는 확정 짓고 있었어요.
너 하나 잘 구슬려 내 인생 좀 펴보자. 태국에서 저거 납치해서 몸값 요구하고 돈 받고 죽이고 잠적 그 돈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혼자 타국에서 생활 쉽지 않죠. 얼마나 외롭겠어요. 이때 내가 짠 하고 나타나면 칭카는 나한테 엄청 의지하게 되겠지? 거의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여자를 통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납치부터 모든 걸 혼자 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부릅니다. 내 절친, 내 소꿉친구 2명 다 질 안 좋은 애들이에요. 저우펑페이가 얘 납치해서 돈 뜯자 니네들 얼마씩 나눠줄게 했더니 좋다고 바로 오케이 합니다. 그렇게 진칸이 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10일 만에 저우펑페이와 친구들 2명까지 다 해서 셋이 다 따라 들어와요. 태국으로. 태국 딱 와가지고 바로 뭐하냐. 바로 그냥 방콕의 한 유흥 노래방으로 갑니다. 왔으니까 놀아야지. 거기서 이제 19살 태국 여자 종업원을 만난 거예요. 자수했던 공범. 이때 이 저우펑페이는요, 이 태국 여자한테 야, 내가 5만 바트 줄 테니까 우리 셋이 한 달 정도 살 수 있는 집 좀 알아봐줘. 그 집이 어디? 사건에서 언급된 빌라. 태국에 있으면서 이 셋은요, 허구한 날 그 노래방에 갑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자주 놀아요. 자연스레 엄청 친해지죠. 참, 그렇게 이 여자까지 개입을 시킨 거예요. 참, 이 여자도 무서운 게 다 알면서 나도 같이 납치하는 거 도와줄게. 죽일 거야? 내가 도와줄게. 심지어 이 총 4명은요, 진칸이 첫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진칸 범행하기 전에 한 여자를 또 납치해가지고 돈 뜯으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격자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정말 운 좋게 이제 그 여자는 위기를 모면했던 거죠. 하지만 진칸은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어요. 원래 진칸이 태국에 들어온 거 알고 바로 따라왔으면서 3월 28일 진칸한테 연락합니다. 자기야, 나 친구랑 태국 도착했어. 보고 싶어. 이 말에 진칸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니,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나 태국 왔다고 하니 바로 따라왔어. 뭐야, 그냥 한 말 아니었잖아. 감동이야.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어디에서? 아이 쇼핑했던 쇼핑센터 거기서. 그날 저녁 8시 반쯤 진칸이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탑니다. 자기 남자친구 차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진칸이 탔던 거예요. 딱 타자마자 진칸은 진짜 온 거야? 너무 좋다. 뭐다 말할 틈도 없었습니다. 딱 타자마자 뒷좌석에 있던 친구들이 바로 그녀의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기절시킨 게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정다감했던 남자친구가 납치범, 범죄자로 변해버린 거죠. 그렇게 빌라로 끌려갔고 의자에 손발이 묶입니다. 그 후 협박용 사진을 찍는데 솔직히 애초부터 저우펑페이는 진칸을 살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얘 내 얼굴 알잖아. 얘 살려주면 바로 나 지목할 텐데 미쳤다고 살려줘? 몸값을 받든 안 받든 넌 그냥 오늘 죽는 거야. 우선 이 새끼들은요, 진칸한테 야, 핸드폰 비번 뭐냐, 은행 계좌 비번 뭐냐, 카드 비번 뭐냐면서 처음에요, 이 진칸 절대 입 안 열어요. 그러니까 이 셋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같이 하는 친구들도 나쁜 놈들인데 그래도 아무리 온라인 연애였다 하더라도 저우펑페이 그동안 우리가 나눈 대화하며 정이라는 게 있지. 얘도 뭐 전혀 감정이 없는 듯 차갑게 범죄자의 모습만을 보이니까 진칸 얼마나 놀래고 상처받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폭행은 물론이고 칼까지 써서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안 불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결론은 다 분 거예요. 이제 뭐 얻을 거 다 얻었어. 필요 없어. 그래서 바로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즉 그녀의 직접적인 사망 사인은 질식사. 그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3월 29일 새벽 1시 반경 태국 여자의 주도하에 저우펑페이 포함 3명 빨간 승용차를 이용 시신을 싣고 사원 근처 도랑에 버려버린 겁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그들은 렌터카를 전면적으로 세차한 후에 차주에게 돌려주고 동시에 태국 여자가 빌라 임대인한테 임대료 환불해달라고 하고 3월 30일 세 사람 바로 중국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나쁜 짓은 손발이 착착 맞아. 이렇게 다 하고 중국으로까지 넘어오고 나서 3월 31일 오전 11시경 칭칸의 아버지에게 문자 보냅니다. 당신 딸이 납치됐다. 3시간 이내 50만 위안 어디로 보내라. 50만 위안 하나로 쳐보니까 한 9,4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놀란 부모님은요 바로 다시 콜백했습니다. 되걸었어요. 그런데 안 받아. 그래서 바로 중국 경찰 플러스 태국 학교에 전화 신고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4월 1일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칭칸 시신으로 발견. 그러니까 죽이고 몸값 협박을 한 거죠. 이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일부 사람들이요 부모가 돈을 안 보내줘가지고 죽은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막 돌았었대요. 그런데 사실은 돈 받았어도 이미 죽어 있었던 거죠. 이미 죽이고 협박한 거니까.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칭칸의 가족들 2차 피해를 또 입었다고. 이것들 살려두면 되겠습니까? 아무 죄 없는 여자를 진짜 돈 하나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중국 사람이 태국에서 범행을 하고 중국으로 도망갔어요. 어느 나라가 이거 재판을 하고 해야 돼? 결론은 중국과 태국의 협의 끝에 중국 측이 기소하는 걸로. 그렇게 2023년 4월 12일 태국에 있던 칭칸의 시신 중국으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저우펑페이와 두 친구들 그리고 태국 공범 여자까지 이 4명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게 작년 4월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아직 결론이 안 나오고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어요.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국에서 하는 재판이니까 다 그냥 사형 때려버렸으면 좋겠는데 공정한 판결을 내려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믿었던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